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블로그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지, PAL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PAL은 CRL의 구체적인 사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L의 구체적인 사유가 담긴 PAL을 항서제약이 FDA로부터 수령하였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항서 측의 대응 방안을 듣기 위해서 HLB그룹의 진양군 회장이 4월 3일 중국의 항서제약을 방문해서 항서제약 회장과 면담을 했다. 항서제약은 PAL에 담긴 지적사항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빠르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신약 재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표명했다. PAL에 담긴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개발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 자, 다만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받았던 캄렐리주맙 제조 공정 중 멸균, 살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린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근데 기존의 경미한 사항이라 완벽하게 조치했다고 했던 바 있습니다. 자, 1차 CRL에 보완했던 것은 아예 헛짚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승인이 보류된 것이라면 문제가 사소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더 혼란스러워지는 느낌이죠. 자, 세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자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멸균 프로토콜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거나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걸 이제 보완해서 제출했는데 2차 CRL이 나왔고 이번에 PA를 받아보니 캄렐리주맙 제조 공정 중 멸균, 살균 내용은 아니었다. 자, 이 말은 본인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항서제약이 PAL에 담긴 지적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다 라고는 했지만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죠. 치료제 전체적인 개발 과정이나 디테일을 기술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어떤 부분에 지적을 당했고 보완하기 쉽다 이렇게 말했으면 됐겠죠. 정말 사소한 경미한 문제였다면. 자, 일단 CRL 세 가지는 첫 번째로 무균, 멸균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유관검사 절차 불충분, 세 번째가 이제 전자장비 프로그램 점검 미흡이죠. 자, 이번 공식 블로그에서 1번은 아니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완제품 유관검사의 기준, 절차, 기록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다입니다. 약물의 이물질, 파손 등 기계가 못 잡는 그런 위험 같은 것을 이제 육안으로 걸러야 되는 거죠. 우리 눈으로, 사람 눈으로. 자, 대안은 SOP 재정비, 검사 기준 명시, 기록 양식 정립, 검사자 교육, 이런 관리 등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 이제 3번은 전자장비 프로그램 점검 미흡인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생산 설비의 소프트웨어, 장비 상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였습니다. 자, 장비 이상이 발생해도 인지하지 못하면 생산 전체 품질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안은 이제 장비 이상 유무 검증을 위한 마스터 샘플 테스트로 반영하면 끝입니다.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동 점검 로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 이력 백업이나 SOP 등등 대비 방법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별거 아닙니다. 2번, 3번은 그냥 항서가 보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블로그 말이나 HLB 입장만을 보면 해소가 쉬워 보이는데 여태 말의 앞뒤가 항상 달라졌기 때문에 쉽사리 믿기가 좀 힘들죠. 자, 며칠 전 주총에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주주분이 캄렐리주맙 생산시설이 복수의 제품을 생산해 교차 오염 방지 전략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 라는 질문에 진양군 회장이 자, 지난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면 자, 이번에는 살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당시에는 이런 언급이 전혀 없었죠. 심각한 우려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고 경미한 사소한 퍼실리티 문제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업의 오너가 좀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도 힘들고.
자, HLB 사측의 입장에서는 승인이 날 수밖에 없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건 1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1년 전이 아니라 3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승인을 예단하고 투자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기대감만 활용하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자, 기대감은 어쨌거나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우려고 뭐 말에 모순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이라는 것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벤트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클래스 1이라면 이제 7월 이전에, 그리고 클래스 2가 된다면 11월, 12월 쯤에 결과를 떠나서 기대감만큼은 맥시멈까지 닿게 될 겁니다. 자, 물론 2차 CRL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승인 가능성이 월등히 더 높습니다. 자, 지난번 2차 CRL 때 항서제약의 공지문을 보시면, 자, 생산시설에 대한 추가 회신이 필요하다는 내용만이 통보됐다 라고 합니다. 1차 CRL 때 지적사항은 중대했으나 이번엔 추가 서류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기업 측은 이번에 가장 염려스러웠던 첫 번째 문제인 멸균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2차 CRL에서 딱 한 줄 있었던 생산시설에 대한 추가 회신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항서제약이 이 PAL에 담긴 지적사항이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라는 것을 봤을 때 2번 지적과 3번 지적에 대한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항서와 HLB가 투자자들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2번, 3번 지적을 보완하기만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기업 오너들이 마음먹고 속인다면 어떤 주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정보로는 승인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HLB가 3월 21일 2차 CRL을 받고 주요 질의응답했던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세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첫 번째 지적사항, 자, 멸균 관련된 내용이 CRL 수령 사유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두 개의 지적사항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지적사항도 항서제약이 몇 번의 시험 운영을 통해서 데이터로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에서 최근 영업비밀이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지만 멸균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죠. 자, 그렇다면 CRL을 받은 유력한 원인인 첫 번째 내용이 해소가 되었고 2, 3번이 기본적인 내용이라면 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CRL을 받은 거겠죠. 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보완도 쉽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클래스 1에 상당히 가깝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5월에 재승인 신청, 그리고 FDA 승인은 이제 7월로 예상이 됩니다. 클래스 1으로. 자, 예단할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현재까지의 정보들을 모아보았을 때는 이 경우의 수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과 시기가 결정되는 것은 클래스 1, 2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섣부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이벤트 일정인데, 자, 재승인 신청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은 반영이 됩니다. 클래스 1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죠. 자, 만약에 클래스 1이 나오면 승인에 상당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대감의 매수세가 크게 몰립니다. 그죠? 그리고 저점에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죠. 이 예정된 미래는 더 높은 시세 차익에 대한 욕망으로 연결이 되고 클래스 1, 2 여부가 나오기 전부터 매수세가 급증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만큼은 일정에 따라 반드시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승인이 되나 안 되나 발 동동 구를 게 아니라 이 기대감을 도구로 사용했을 때는 승인 결과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세 차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벤트 일정에 따라 대응만 잘한다면. 자, 기대감만 활용한 투자자들은 지금 2차 CRL까지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하지 않고 실망감과 기대감이 계속 반복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승인보다도 더 큰 수익을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쪽에 베팅하는 도박에 가까운 투자보다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기대감이라는 것을 도구로 조금 사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기대감에는
분할을 전제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전량 매도, 전량 매수가 아니라. 실패나 악재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것도 있지만 성공이나 호재 등의 메리트를 위해서 일부 남겨놓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관세 관련된 내용이 전 세계 각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의약품이 제외됐다.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제약바이오 쪽이다라는 거죠. 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일하게 주지 않을 수 있는 섹터로 외인이나 기관 등의 자금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었더라도 제약바이오 섹터인 HLB는 공매도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수급이 몰리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고, 주가가 상승할 건덕지가 있다면 공매도 세력은 위축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꽤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심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호재나 리스크 해소 등의 공지에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음 있을 이벤트 일정에 지금 반영되었어야 할 기대감까지 한 번에 반영되면서 상승세가 더 가파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봐도 이제 저번에 CRL을 받았던 자리, 바닥, 상당히 의미가 큰 자리죠. 자, 이 자리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갭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자리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2차 CRL 이후 제대로 된 기대감이 반영된 바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타점에 대한 근거를 찾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책으로 보입니다. 자, 애초에 자리도 저점 부근이고 저점의 근거는 지금 꽤나 쌓이고 있습니다. 이벤트 일정까지 기간이 꽤 남았고 기대감이 반영된 바 없기에 저점 매수로 내 평단을 줄이고 수량을 늘려서 기대감이 반영될 때 분할로 대응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면 어느 순간 승인 여부보다는 재료가 오래 살아있기를 바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대감만 활용하는 것과 분할을 전제로 하는 근거 있는 매매가 진정한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서 HLB가 아닌 다른 종목에서도 도박이 아닌 투자를 하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점이긴 하지만 매수의 근거는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지표인 거래, 그리고 의미가 상당히 큰 자리에서의 수차례 수렴되는 지지 등 여러가지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텔레그램 방에서 매수 타점을 근거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 지난 영상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서도 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팔라고 했고요. 물론 전량 매도를 하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할로 일부라도 매도하셔서 일단 내 주머니에 어느 정도 챙겨놓고 그 다음에 관망하고 관점을 결정하면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런 그림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릴 때마다 그저 승인을 예단했던 투자자분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떤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분할 대응을 선택했던 분들은 이런 자리들에서 수익이 남았고 손실은 적어졌습니다. 자, 승인에 가까워 보이기에 기대감만 이용하기가 약간 머뭇거려지실 텐데 욕심은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고요. 기대 수익의 맥시멈보다는 리스크 최소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로 대응을 하는 것. 나는 직장인이라 시간이 없어. 이렇게 합리화들 많이 하시는데 주식으로 돈을 버는 모든 트레이더들의 공통점입니다.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입니다. 분명히 귀찮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근거와 디테일을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지켜라도 보시면서 제 말이 들어맞는지, 리스크 최소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분할 매수 매도했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투자 습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방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의 이 대응, 개별 종목의 대응뿐만 아니라 자, 스윙 트레이딩 기본과 종가 매수 종목 선정 방법, 비중 조절법, 매도 기준 잡는 방법,
그리고 파동 분석과 그 파동을 주식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윙 트레이딩 검색기나 여러가지 꿀팁 등을 공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금전을 대가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승률 100%인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근거 없는 계획보다는 승률이 월등하게 높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꾸준한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